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이 급락에 연출이 되면서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윗꼬리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이 세론이 발생하면서 실적 발표까지 겹쳐버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지수의 영향도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던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이탈시킴으로써 어떤 물량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절 물량, 투매 물량을 유도하고 있는 구간일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들 지금 어디를 칼같이 좀 보고 있냐면 21선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 마저도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 말아 올리는 요런 패턴, 우리가 이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엔 21선 지켰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쥐어짜는 듯한 흐름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는 이 대한광통신의 세력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뚫어 올리면서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뚫어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급락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뚫어놓고 이것밖에 못 올라가냐, 더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다시 한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구독, 좋아요 개수와 댓글의 개수를 지켜보면서 개인분들한테 이 영상 왜 이렇게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59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한광통신이 조금 올라오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을 추천받아 보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마치 어떤 거 호소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21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언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6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 본격적으로 21선을 올라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나는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주다라는 것을 호소라듯이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연출해 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위에 구간에서 마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선에서의 터치를 받아놓고 올라갔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도 21선에서의 터치를 받아놓고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었던 이런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덥석 풀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모두가 보는 지지선은 지지선이 아닐 확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윗단에서 들어가셔서 평균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닿는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까지 감안하면서 2차적인 매수의 물량은 남겨두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쥐어짜듯이 한번 이렇게 급락을 시켜주는 패턴이 굉장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앞전에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던 딱 이 구간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연출시키면서 쥐어짜는 듯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마른 오징어 즙짜듯이 한번 물량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쥐어짜는 흐름을 발생시켜 놓고 다시 한번 이탈시켰다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만들어 줬었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스탑로스, 그러니까 더한 손실이 없도록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고 있었는데 손절가를 이탈시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종가상 이탈하니까 매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21선을 수복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올라탈 새도 없이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것이 엔캠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엔캠의 사례만 보여드리다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의 구간에서도 어떤 종목이 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잘 지켜주던 쌍바닥을 찍어주는 것처럼 보였었던 딱 이 구간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이탈시킨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버렸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손절 물량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날에 18%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은 도대체 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앞전에 있었던 이 대한전선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유상증자가 단행이 되어버리면서 갑작스럽게 개파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신저가 영역에서 한 번 더 연속적인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전저점을 이탈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 버티셨던 분들, 어떤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때려 맞았지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봐 올라오잖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연속적인 음봉이 발생하면서 전저점을 위협하는 순간엔 이거 전저점 깨고 그냥 계속 신저가 갱신하면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의도적으로 세력들은 노리면서 쌍바닥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연출이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지면서, 특히나 어딥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보고 있을 지지선인 21선마저 만약에 쥐어짠 듯이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절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요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전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께서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봐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나스닥이 급락 흐름이 연출되고 있으면서 데이마켓에서 1.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추세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5일선 위를 잘 지켜내봐주고 있는 이 종목은 바로 코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일선 잘 타고 올라오면서 오늘 지금 데이마켓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추세상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데이마켓에서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광통신 섹터 자체가 미국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왜 대한광통신은 급락이 이렇게 연출된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파동이 1, 2파동이 진행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먹는 구간, 그러면서 그 이후로 3, 4파동이 나눠져서 진행되다가 5파동에서는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다가 우리가 상승파동 자체가 1, 2, 3, 4, 5파동이 다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했었던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테마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떤 것까지 같이 당면에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이슈까지 당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쥐어짜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1차적으로는 어디 여러분들 21선 닿는 구간, 2차적으로는 한 번 더 쥐어짜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잡아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4월 13일 날 지정됐었던 투자 경고 종목이 드디어 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날짜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최초 판단일이 바로 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어떤 가격을 회피해야지만이 이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날에 해제됨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에 1, 2, 3번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60% 이상 상승, 100% 이상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 드릴 거고, 자, 보시다시피 5일 전날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4월 17일, 그러면서 4월 3일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4월 3일의 종가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12,740원이다 보니까 12,740원 곱하기 2배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25,48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5,480원은 22,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최고가를 넘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4월 17일 날의 종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보려고 하는데, 4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캔들이다 보니까 이 캔들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하려면은 지금 이게 상한가 빠다 보니까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 발생시켜야 줘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2,000원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바로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이 캔들에 있었던 21,150원이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21,150원 이전까지 해서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서 내일까지는 진행시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잘 나갔었던 바로 이 워니콜딩스 로봇 종목들의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주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을 마이너스 14% 보여줬었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 가까이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수그린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던 만큼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만약에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연출되면서 쌍봉 패턴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흐름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렇게 윗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래 구간에서 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서 수익률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패닉셀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미 대한광통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요? 3월 18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830원 영역에서 5일선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이 대한광통신,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연출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꺾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패닉셀이 일어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 만큼, 특히나 윗단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전쟁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이렇게 또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날인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이 구간에서 드린 이후로 연속적인 상승이 발생하다가 최근의 구간에서는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상에서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꼬리 영역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1일 화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4월 21일날 대한광통신을 14,07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대한광통신 추가적인 매수 타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21선,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물량을 남겨놓으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지켜보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 이어나갈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이 010-5644-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최근에 광통신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광통신 후속 종목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0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그 배경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리 카리텔이 무너지면서 구리로 되어 있었던 이 케이블을 싹 다 어떤 걸로 여러분들 광섬유로 교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의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되면서, 특히나 엔비디아 젠슨 황이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광섬유 케이블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광 케이블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로봇 종목들과의 우리가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재료가 소멸될 일이 없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테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마상의 악재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연출되는 이유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 광기가 터져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투자 경고가 붙어버리면서 상승폭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지 뭔가 테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의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을 견인해 줬었던 이 프로그램이 무려 800만 주 가까이를 하루에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이날 이 캔들이 엄청나게 크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때 들어왔었던 게 누군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3월 10일 날의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에 JP모간 서울,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가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고, 특히나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들이 과연 오늘까지 해서 떠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JP모간 서울이 4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200만 주 가까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주 가까이나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전혀 그들이 다 떠나지 않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면서, 특히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이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줬었던 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JP모간을 비롯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들이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기사까지 띄워졌었던 날 전후로 해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들어갔었던 날에 SK인수썰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띄웠었던 날 그 전후로 해서 그들이 물량을 싹 다 팔고 튀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 사태가 연출이 됐었던 게 바로 휴림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구간이 전혀 대한광통신에서는 연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반등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트레이더 K말 듣고 매수 타점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을 걸 그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위에 단에서 물리셔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때 내 본전권을 줄락말락하는 이런 상승이 막 연출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까딱 흔들리는 분봉 사이에서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매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내 평단가가 이 언더에서 잘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여유롭게 수익권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적인 매수 타점, 2차적인 매수 타점 나눠서 여러분들께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전고점까지 튀어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더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지켜보면서 대응 타점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64425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